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초상화 그리기를 함께할 이준섭입니다. 먼저 그림 그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자세, 말하자면은 문학을 하려면은 많은 글을 읽고, 음악을 하려면은 많은 음악을 들어서 우리 가슴속에 많은 영감을 품고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좋은 그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상화와 관련한 명화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상화 관련 명화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인이 다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눈을 수정해 본 건데요, 좀 더 친숙한 얼굴이지 않나요? 당시에는 눈썹이 없거나 그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된 얼굴이 미인의 기준이어서 오른쪽 원화처럼 당시의 상황에 맞게 사실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제1강 초상화의 의미. 이 초상이란 닮을 초, 모양 상자를 써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림 등으로 나타낸 것으로, 초상화의 역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래서 실물과 닮아야 한다는 오늘날의 사진과 같은 재현 기능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은 오늘날에도 미술회화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초상화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중요한 요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인식한다는 것은 정면, 측면, 후면 등 다각도의 시각 경험이 조합되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초상화는 이 사면의 시각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조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면, 측면, 사면, 양쪽 측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암이 효과적으로 묘사해야 되는데 좌우 사면 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얼굴 주요 부위의 위치와 이 크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을 네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 이마에서 눈까지를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반을 눈에서 턱까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는 그 중간, 그러니까 이 4분의 1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 밑에 여기는 또 거기에 또 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눈이 2분의 1, 그 다음에 코가 또 4분의 1, 또 거기에서 또 2분의 1 나누면은 입술 밑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지연이를 모델로 해서 연필 소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한정된 종이 안에 얼마만큼 원만하게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구도라고 하는데요. 윗면, 아랫면, 측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얼굴 부위, 그 다음에 목, 가슴 부위를 대충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됐으면은 얼굴 부위 안에서 중요한 부위, 눈, 그 다음에 코, 입, 그 다음에 중심 부분 이것을 갖다가 잡아서 이 윤곽을 대략적으로 이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은이 모델로 이 연필 소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정된 종이 안에 어떻게 위치해서 그릴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측면, 가슴바늘.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어느 정도 위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지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여기에서 얼굴을 갖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가면서 대략 그려보도록 합니다. 대략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얼굴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목구비를 갖다가 그려보도록 합니다. 되게 윗부분, 턱 부분에서 중심되는 부분을 거의 눈 부위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눈 부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눈 부위에서 중간 정도가 이 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 위치에서 턱까지의 중심 부분이 거의 입술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랫입술, 그 다음에 코하고 그 중간에 부분이 윗입술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얼굴 방향을 결정 지우는 이 정중선, 이 몸의 중심부라고 하죠. 정중선의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얼굴의 이 중심부가 된다 하는 것을 결정 지우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 그 다음에 귀 부분이 있고, 귀는 주로 코 부위하고 비슷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은 이제 얼굴에 이 윤곽선을 결정을 지우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자, 이 정도 단계에서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일단 눈썹 위치도 잡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결정을 지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 그래서 머리, 그래서 얼굴 가장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턱 모습, 이 부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대뼈 부분, 볼 부분, 그 다음에 이 아래 턱 부분, 그래서 여기는 아래
턱 부위가 있죠. 턱 부분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렇게 아래턱 이렇게 연결되는 어느 정도 얼굴에 윤곽이 결정됐다 싶으면은 이제 가슴 부위 이렇게 결정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면은 이제 세부적인 구조를 갖다가 그리는데요. 눈 위치에서 눈이 얼마만큼 이 자리 잡느냐, 그 다음에 코가 어느 정도 잡아지느냐, 그 다음에 입이 어느 정도 잡아지느냐, 이 구체적인 그 주요 부위의 위치나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 구체적으로 눈썹,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코, 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 그대로 모양대로 그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양도 이제 다듬어 가면서 이 구체적인 윤곽을 잡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돼서 위치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 싶으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눈 부위부터 세부적인 묘사에 들어갑니다. 자, 눈의 크기, 양쪽 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사진을 잘 봐가면서 크기를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 위치, 그 다음에 입의 위치. 입은 코보다는 약간 좀 넓은 쪽으로 위치가 잡습니다. 눈, 코, 이목구비 그 위치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목구비 위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의 모양의 위치, 그 다음에 눈썹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입은 윗입술, 아랫입술 되면은 그 중간 정도 이렇게 실물을 봐가면서 중간 정도 위치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돼 가는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필을 좀 가까이 세우고서 눈 모양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눈 모양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지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니까 좀 신경 써서 자세히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계에서는 연필을 너무 진하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대충 연하게 해서 코 모양도 잡아봅니다. 코 모양 그릴 때는 이렇게 코 부리를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인중, 입술, 자,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졌으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면은 좀 나중에 그리기가 힘드니까 웬만큼 되면은 정리해 주면서 결정을 지웁니다. 먼저 아웃라인부터
이 아웃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웃라인의 그 규격에 따라서 이런 중심 부분들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하, 좌우,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아웃라인을 잘 결정을 지우도록 합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아지면은 이제는 이 사진을 보고서요,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갖다가 자세히 음미하면서 눈동자, 눈 모습, 그 다음에 코 모습 같은 거, 입 모습,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윤곽의 디테일, 이런 것을 갖다가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입술 같은 거, 눈, 코, 이목구비를 정확하게 다듬어 가면서 이번에는 대략적인 명암을 그려봅니다. 대체적으로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해서 되게 커다란 명암의 구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은 이제부터는 좀 다듬는 단계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 명암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암은 크게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결정됐으면은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크게 3등분 해가지고 명암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명암을 칠할 때는 연필을 좀 눕혀가지고 선이 좀 굵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면은 명암이 되어 있으면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섬세하게 이제 명암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 턱 부분은 이게 턱의 속에 동그란 물건이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둥그런 기분을
그려줍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주고, 눈도 입체감이 나게끔 해줍니다. 코는 특히나 돌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진보다도 좀 더 강조해서 입체감을 나타내 줍니다. 특히나 볼은 이렇게 둥그런 그런 기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입술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입술 밑에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특히나 턱은 목에서 턱까지 상당히 좀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턱 밑에 부분의 그림자를 상당히 강하게 표현해 줍니다. 어느 정도 얼굴이 되어 있으면은 그다음에 머리까지 한번 그려봅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명암을 그리도록 합니다. 아까 크게 그린 명암에서 이제는 세부적인 이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명암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물의 그 입체감을 표현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데요. 이제 그 얼굴의 둥그런 모습, 그 다음에 코가 나온 모습, 그 다음에 눈동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음미해 가면서 세부적인 명암 표현을 하는 순서가 되겠고요. 이제 옷도 그리면서 전체적인 그 구도를 갖다가 그려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웬만큼 이제 윤곽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좀 섬세하게 표현을 해 갑니다. 자, 코가 좀 더 오똑하게 보이게끔 합니다. 코 명암 부분, 코 밑부분, 코가 둥그렇게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부분은 그 코하고 눈하고 그 사이에 온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눈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명암을 그려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마는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도 이렇게 좀 볼이 둥그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 이렇게 명암을 그려도
예, 그리면서 상당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체적인 윤곽의 표현,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볼륨감, 이런 것이 균형이 잡히대로 항상 유지해 줍니다. 특히나 이 볼 같은 부분은 볼이 이렇게 둥그렇고 이 부분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림자를 그려주면서 볼의 부피감을 표현해 줍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을 그려줘야 이쪽이 이렇게 쑥 꺾이는 그런 기분이 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약간 밝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부분을 갖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싶으면은 연필을 이렇게 세우고서 이렇게 악센트 되게끔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렇게 턱 부분은 이렇게 둥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깊기 때문에 턱하고 목하고 깊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목하고 턱 부분의 그 거리감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나 진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머리 부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할 때는 머리 그릴 때는 연필을 좀 눌러 가지고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머리 그릴 때는 이렇게 머리결을 갖다가 의식을 하면서 이런 방향. 그려주는 것이 좋겠죠. 머리 결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되면은 이제 지우개로 조금 지워가면서 밝은 부분을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볼의 어떤 세부적인 그 표면의 윤곽 또는 코의 모습, 입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이마의 모습까지 저 전체적인 그 머리의 모습, 또 옷의 모습 같은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순서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이게 잡혀지면은 이제 완성 단계로 들어가서 혹시나 빠진 부분 같은 거, 코의 입체감, 입술의 표정, 눈 표정, 그 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옷 모습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 되게끔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번 단계는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느 정도 이 배경은 인물을 그리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이쪽 부분은 밝게 표현하고 두드러져 나오는 그런 입체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좀 어둡게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둡게 그려주면서 이제 옷도 어느 정도 그려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옷 그릴 때는 커다란 윤곽을 먼저 그려가지고 그 커다란 어떤 그 덩어리 기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묘사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배경을 어둡게 칠해줌으로 해서 얼굴 부분이 좀 더 하얗게 또는 밝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마무리 단계로 이런 이 가장자리 윤곽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사진이나 실물을 봐가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섬세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은 옷의 그 부분적인 이렇게 주름 같은 거, 옷의 구조를 약간 표현해 주면은 훨씬 더 실물 기분이 더 나겠죠.
그 뒷부분은 가능하면 이쪽이 이 어둡기 때문에 이 배경은 전부 다 똑같이 어둡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이 밝게 해주는 것이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지연이 그리는 그림 연필 그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